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을 아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원합니다. 스트레스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은 뭡니까? 말로만 스트레스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정말 해소하고 우리가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받는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뭘까요? 또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긴장 속에 엮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각자가 놓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스트레스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결국은 훈련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한 것처럼 침착하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야, 될 대로 되라. 야, 이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또 타고 넘어가는 그런 환경에 노예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걸 잘 극복하는 슬기로운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이 애청자, 역시 애청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상황을 극복하고 잘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은요, 불확실성을 견디기, 불확실성, uncertainty, 불확실성. 현대를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에 잘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인내해야 된다. 견딘다, 인내, 불확실성, 불확실성의 사회, 불확실성의 시대. 현대는 이렇게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견뎌내고 그걸 잘 극복해서 우리가 정말 편안한, 느긋한, 긴장이 없는, 침착하게, 느긋하게, 천천히, 따라서 합니다. 침착하자, 느긋하자, 천천히 하자. 시작. 침착하자, 느긋하자, 천천히 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 얼마든지 불확실성에, 그럼 우리가 뭐가 불확실하냐라고 하는 말이죠. 예전에 이태백이란 말이 있었어요.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 저는 유열배입니다. 유머와 열정과 배려를 갖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불안하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코로나 상황도 2년 넘게 지속되고 이제 종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미래를 확신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청사진, 내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 좋은 의미의 자신감도 되지만 좀 자만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측하지 못하는데요. 그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불확실성에 견디. 일반적으로 상황이 더 모호하고 불확실할 때 그것을 다루어 나가는 스트레스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면접이 다가와요. 은퇴가 다가와요. 면접? 차라리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취업의 마지막 앞에 지금 관문에 녹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류 전형 일반적인 면접이죠. 1단계를 통과하고 나서 2단계. 막 두렵고 떨림, 긴장이 막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물어볼까? 야, 내가 이렇게 뭐 하라면 이게 실수가 되는데, 여러분 항상 면접하고 나서 느끼는 거 있죠.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요, 인생은요, 잘 준비해야 돼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물론 우리 교재에서의 정답은 있는데요,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불확실성의 시대, 뭐든지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하자. 잘 준비하자. 첫 번째, 잘 준비하자. Let's prepare.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근데 이 불확실하고 모호한 이 시대에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준비한 사람만이, 잘 준비된 사람만이, 잘 준비된 사람만이 극복할 수 있고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닥칠 줄 몰랐지만 전 세계가 준비하지 못했어요. 백신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대체약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봉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하지 못하고 허웅되던 전 지구촌의 모습을 우리가 근 2년 이상 넘게 지켜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되냐라는 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대명제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는 불확실하다,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도 모호해질 수가 있어요. 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었던 것들이 뭐냐면 내 어떤 직격탄을 맞았던 직업군들이 있었잖아요. 직격탄을 맞았던, 특별히 여행 항공업계. 그래서 몇몇 제자들 보면은 특별히 무슨 스타, 그냥 합시다, 방송은 아니니까, 이 스타에 근무했던 무급 휴가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또 회사가 그렇게 정리되면서 정말 항공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학생들, 어떤 제자들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랬을 때 얼마나 심각한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필라테스 지금 이렇게 이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확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현재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랬어요. 확실한 국가는 무너지지 않죠. 국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확실한 직업군의 공무원,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어느 정도 확실하잖아요, 지금. 직업군이 불확실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면접을 앞두고 있는 불확실성에 내가 이거 말 한마디에 따라서 지금 첫인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마디 실수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당락이 되어버리잖아요. 또 은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내가 얼마 가지고 살아야 되지? 어느 정도 은퇴 적정 시기에 재산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사회적인 조사는 10억 정도 있으면 한국에서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10억. 여러분, 10억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인데 과연 내가 은퇴하고 나서의 한 달 생활비는 얼마 정도 들고 어느 정도 있어야지 내가 편안해지겠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퇴하다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면접을 잘 준비하든지 아니면 또 은퇴를 잘 준비하든지, 이렇게 다 우리는 벌써 교수님 은퇴를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은퇴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어휘를 한번 잡아볼까요? 리타이어예요. 리타이어. 오늘 핵심은 리타이어입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잘 준비하자. 리타이어. 따라서 합니다. 리타이어. 은퇴예요. 은퇴. 지금 이 어휘는 타이어를 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again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again. 다시. again은 다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gain이다, 다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타이어를 바꿔 끼고 돌아간다. 그래서 은퇴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히 내 일을 그만두고 완전히 어디 가서 그냥 공원이나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제2의 인생. 여러분, 타이어 펑크를 하면 어째요? 타이어 센터 가가지고, 카센터 가가지고 타이어를 다시 바꿔 끼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퇴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의미의 리타이어, 은퇴는 뭐냐? 타이어를 다시 바꿔 끼고 돌아가는 제2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2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이 일은 은퇴한다, 제 삶의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 낯설지만 은퇴는 또 다른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다른 상황이니까. 뭐든지 삶은 어차피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요. 내가 될지 안 될지, 내가 준비할지 어쩔지. 근데 부딪히고 보는 거예요. 일단 부딪히자. 그런데요,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쫄지 말자. 어제
불확실의 시대 똑같은 말이에요. 침착하자.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요. 똑같은 건데요.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지 맙시다. 울지 맙시다. 울어라. 웃어라. 웃어라.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울지 마세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쫄지 맙시다. 여러분 이제 이거 기운 쫄면 안 돼. 어제 제가 우리 본교 캠퍼스에서 또 여러분 수업을 준비하면서 또 운동을 한번 바삐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요, 우리 생활체육학과 우리 멋진 우리 축구부 학생들이 있잖아요. 두 학생들이 한 두 바퀴를 확 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농구 골대 딱 앞에서 남학생 둘이 음악을 한 곡씩 틀어놓고 막 줄넘기도 확 하고. 근데 그 음악 선곡이 좋더라고요. 야, 듣는 나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어요. 박진영의 가수 노래인가? 자기한테 음악을 듣는다는지. 여러분, 늘 건강히 해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여러분, 우리 될 수 있으면은 불확실의 시대에 영, 혼, 육, 뭐 같은 의미인데요. 혼이라는 육체도 건강한 것처럼 정신도 건강해야 돼. 정신.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자. 그래서 메디테이션을 해야 돼. 그리고 힐링을 해야 돼. 쉼이 있어야 돼. 휴식이 있어야 돼. 여러분, 주말은 휴식이 있어야 돼요. 주말까지 오라수목 금금금 하면 안 된다. 이러면 물론 불금에 이제 놀아버리면 오라수목 목 하지 말고 진짜 쉼이 있는 불확실한 시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불확실하고 뭐하니까 긴장이 와. 잘 준비하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준비한 사람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자라고 하면 침착하게 준비하자. 느긋하게 준비하자. 천천히 하나씩 끝내자. 여러분 막 갑자기 뭘 하나씩 하려면 미스테이크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스테이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28페이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불확신과 모성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이런 말이에요. 야, 면접에 뭐가 나올까? 야, 뭐요? AI 면접을 최근에는 많이 해요. AI 면접을 요새 홈쇼핑에서 많이 판매한다고 차를 홈쇼핑에서 하잖아요. 강주 글로벌 모터스 GGM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취업을 많이 해요. 노사 상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카스퍼 이 소형 자동차가 지금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는데 AI 면접하는 이 친구를 한번 지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가 나올 줄 모르잖아요. AI 면접에 2번 떨어졌어요. 이번에 3번 다시 도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면접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뭐가 나올 줄 몰라요. 또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컨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눈동자 일이 가면 AI가 알아가지고 컨닝한 것을 알아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AI 면접을 또 준비하는 학원도 있어요. 잘 면접 그것만 마치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접도 잘 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침착하게, 느긋하게, 쫄지 말고, 물론 상황에 맞은 것은 잘 준비해야겠죠. 은퇴를 한다, 한 달 생활비가 얼마 들겠다, 나는 은퇴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플랜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 직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2의 일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막 서둘러서 갖는 것도 오바이겠지만 제2의 일을 가져야 해요.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급작하게 늙어버린다고. 그럼 일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일하고 여러분 공부하고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긴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긴장은 여러분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장이 없어져 버려요. 은퇴해버리니까. 긴장이 없어. 자기를 구속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노화는 완전히 와버립니다. 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긴장이 없어요.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폭삭 늙어버린다고 그래. 폭삭 늙어버려요.
적당한 긴장이 이렇게 해서 좋은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면요,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나사 풀려버리면, 그래, 나사를 조인다고 하잖아요. 약간의 조여줘야 돼요. 우리도 우리만의 나사를 약간 조여줘야 돼요. 약간 쫄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바빠지고 그 긴장감 속에서 뭔가 아이디어도 샘솟고 그런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돼. 이 사이클이 완전히 그냥 긴장만 한 상태는 사람 머리 터져버립니다. 완전히 쉼만 있는 상태는 사람이 나사가 풀려버려요.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쉼 이렇게 두 개가 잘 반복이 잘 조화된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뭔가가 그렇게 바삐 움직이는 그런 정말 텐션이 높아진 상태에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불확실해요. 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불확실해요. 코로나 시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예요? 성급한 결정을 내려볼 수도 있어요. 성급한 어떤 그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어떻게 그 항공, 관광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그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경상도 분인데 우리는 인간은 원래 삶을 추구하고 여행을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그래도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또 뭐 여행 상품도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또 반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여행은 안 될 거라고 완전히 성급하게 종교를 해버리는 것은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불행한 결과가 같은 가장 흔한 형태가 뭐냐? 불확실성, 모호성이 증가할 때 성급한 종결. 이게 하지 않아야 된다. 영혼 6. 살찌우기. 살찌우기. 네 번째, 성급한 종결은 금물. 성급한 종결은 금물. 금지. 성급한 종결은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성급하게. 뭔가 빨리빨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썸 타는 지금 뭐가 있어요? 썸 타는 관계가. 그럼 저 이성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같고 안 하는 것도 같고 뭔가 그냥 뭐 적극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나를 봤을 때 뭐 애틋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뭐지? 그냥 싫어. 여러분 이성 친구 사귈 때 정말 서로 애틋해야 되잖아요. 애틋이죠. 썸 타는 것 이 단계를 조금 좀 넘어간다라면 애틀이잖아. 와, 너무 보고 싶고, 정말 같이 있고 싶고, 뭔가 사랑스럽고, 말하는 것만 봐도. 그런데, 이제 서로가 밀고 당기고 하는 이 밀당의 수준에 올 때, 이거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뭔가 그냥 대시도 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겠다. 저런 사람 싫어하고, 그냥 근데 원래 저 상태가 내성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다려주지도 않고 자기 혼자 판단하는 성급한 종교를 해버리면 진짜 진국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 이러면 진짜 진국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불확실해? 뭐한데?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친구를 잘 모르니까 그냥 둘이 사이를 잘 모르니까 둘이 사이에 그냥 이제 반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 너 뭘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그냥 뭐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건 아니지 인연이 아닌가 봐. 그럼 빨리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어? 시간 낭비 아니야? 이렇게 하고 성급한 종교를 해버리면 정말 좋은 사람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을 치고 회해봐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기다리고 그러면 뭐든지 이거 하나면 다 통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문처럼 외워야 돼. 안 좋은 것이 왔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것이 왔어. 딱 겸손하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알겠죠? 주문입니다. 주문 외우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특별히 불확실성에 모호성에 할 때 좀 확실한 것으로만 빠져들어요. 확실한 거. 사람들은 확실한 걸 원합니다. 야, 저기 가면
뭔가 확실해. 또 저렇게 하면 확실해. 그러다가 망합니다. 뭔가 막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 참 잘 됐다. 잘 됐어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싫어요. 유혹에. 뭡니까? 우리가 사실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능주의가 있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부족한 가운데 용돈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참 바람직하다고는 참 다 뭐하는데 알바하고 하는 것은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근데 알바하는 것이 학업에 지장을 또 줘서는 안 돼요. 근데 또 학업에 지장을 주더라고. 피곤하니까 또 잠도 자고. 근데 또 속사정을 들어보면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인 또 친구들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죠. 또 가정 형편상 가정 형편상 또 그렇게 하는 그 친구들은 참 어려움이 있고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그 이상을 뛰어넘어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돈이 전부가 되고 학업이 뒤처져 버리면 안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완전히 고수익 보장하는 그런 알바들 위험하죠. TV에도 나오는데 한 학생의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거기서 뭔가 신분 도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학생을 꼬드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휴학하게 되고 또 우울증 앓고 있고 이런 친구도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친구가 뭐 한 명이 얘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 이런 것들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말, 확실한 거, 뭐 투자한다는 거. 여러분 뭐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니까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뭔가 그 주식보다 더 또 센 것들이 또 나와요. 뭐 PD수첩 같은 데 보면은 확실하게 막 빠져드는데 여기 하면 뭡니까? 수익률 300%. 여러분 수익률 300%. 이거 여러분 사자 기자입니다. 사기죠. 사기. 신종 비트코인인데 전문가가 그래요. 이건 비트코인이 아니다. 이건 사기다. 사기. 투자가 아니라 이건 투기가 되어버린다라고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현대인들이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해서 또 종교는 또 정치적으로도 막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극단. 여기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종교단체도 있고 선전하는 어떤 이색적인 어떤 그룹들도 있다 이러면 특별히 종교단체. 여기 오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뭐 광명이 있다든가 그런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 검증되지 않는 종교단체. 사이비라고 하죠. 사이비. 이런 것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 영화들. 건강한 종교,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에 몰두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단 검증된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호성을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4단계가 도움이 됩니다. 자, 13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확실성, 모호성의 시대, 우리가 뭐냐? 제1단계, 견뎌내자 이런 말. 잘 견뎌내자. 불확실성의 시대, 잘 견디기. 또 이게 다 작은 1번, 견디기. 잘 견뎌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호성을 견뎌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견뎌내자. 정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견뎌내자. 불확실한데 어쩐데 이 상황을 지금 견뎌내자. 내가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코로나 이 상황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막 코로나 상황에 자영업자들 정말 어찌 할 도리가 없어서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죽어버리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자살이란 다른 표현으로 쓰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살한 걸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모호성을 잘 견뎌보자. 일단 견디자. 이 또한 지나가니까. 여러분 모든 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진짜 신은요 공평해요. 어떤 사람 계속 잘 나가는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 듣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 저 교회 다니라겠어.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막 예수님이 다 해주신대. 예수 믿고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고 딱 되는 것은 뭐냐?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업이 망할 수 있어도 그것을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절대자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을 놔두고 나서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이렇게 막막한 상황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갈. 우린 주문. 이번 한 학기 주문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지나갑니다. 신은 공평하십니다. 잘된 사람, 안 된 사람. 어떤 분이 그래갖고 그래요. 저기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된다고. 종교 안 믿어도 잘 된다고. 저기는 뭐가 되는지 그냥 돈 벌이는 그냥 이게.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에 매몰돼 보세요. 돈 욕심에 인생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그 욕심이 돈이 되면요. 이 만몬신이 자기를 사로잡아요. 그건 돈의 주인이 되면 돈이 주인하고 자기는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우리는 돈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모으는 데만 집착하면 안 돼요. 돈 잘 써요. 돈을 눌려야 돼요. 돈을 올라타야 돼요. 돈을 뿌려야 돼요. 돈을 뿌려버리면 참 좋겠네요. 옥상에서 다 뿌려버린다든지. 그렇게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될 것입니다. 왜? 주문대로 다 돼요. 나는 잘 될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잘 되고 있어. 나는 모호성의 시대지만 잘 견뎌낼 거야. 이런 말이죠. 자, 불확실하면 안 되는가? 무엇 때문에 알아야만 해요? 자기 자신에게 좀 불확실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2단계에서는 질문하자 이런 말이야. 알아야만 하는가? 좀 불확실하면 어때? 견디기. 좀 불확실하면 어때? 이렇게 반문한다 이런 말. 자기 자신에게 좀 불확실하면 안 되는가? 무엇 때문에 알아야만 하는가? 물어본다 이런 말이야. 물어봐. 야, 좀 불확실할 수도 있지. 불확실해? 그래.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고. 그 다른 방식으로 또 생각을 해보고. 나는 확실해야만 한다. 나는 확실해야 돼. 이것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나는 확실해야 돼. 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이건 너무 좋은 거죠. 나는 불가능은 없어. 어떤 교수님이 좌우명이라고 하대요.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이런 게 좋은. 자, 좋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 불가능이 없는 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전 지구촌을 갖다가 쓰나미처럼 덮쳐버렸잖아요. 이런 시대에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왜?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코로나가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코로나가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유례 없는 정말 앞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고속 지구촌이 문명화 시대에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3차, 4차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지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급속도로. 그래서 현재는 불확실한 시대예요. 이 불확실한 시대를 받아들이자. 나만 계속 확실해야 된다고.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빌 게이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준비할 뿐이죠. 그래서 조금 내려놓고 불확실함을 견디고 내가 왜 확실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불확실성의 장점을 살펴보고 우리가 가지는 이득에 대한 대가임을. 여러분, 과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과제를 해주면서 주제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선택의 자유에 있지만 선택의 자유에서 또 혼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줘도 불확실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제에 대한 주제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가지고 여러분 과제를 낸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불확실하니까 이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불확실하지만은 그 안에는 여러분 자유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주제는 마음대로 한 학기 예를 들어서 한 학기 스트레스 수업을 받고 나온 거에 대한 자신만의 주제를 적어가지고 그것에서 논문 형식으로 써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불확실해버려요. 오히려 주제를 정해준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에 대한 그런 장점 이면에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불확실성의 이면은 뭐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함을 또 부자유로
자유 없음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확실성, 모호성, 어떻게 보면 정해진 것이 없어요. 자유예요. 내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B, C, D, verse, death, choice. 인생은 늘 선택이에요. 선택. 그 선택은 불확실하죠. 모호하죠. 야, 우동 먹을래,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막 이런 선택. 뭔가를 인간은 늘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대학 선택했잖아요. 과 선택했잖아요. 앞으로 선택할 것들이 많이, 직업 선택하고 그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어디에서 살까를 선택하고 또 30대 40대 차를 살까 뭐 할까 또 자녀를 몇 명을 둘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 부모님은 어떻게 내가 앞으로 모셔야 되지, 이런 수많은 선택에 놓여 있어요. 이게 사실 짓누르는 긴장이에요. 저도 부모님을 저도 있어요. 부모님 어떻게 모셔야 될까? 어떻게 하면 효도하는 것일까? 아버님이 지금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홀로 된 지금 어머님은 어떻게, 막 이런 것들이 피할 수 없는 지금 제 예를 든 거예요. 자녀됨의 도리라 좋은 긴장이에요. 이건 나는 자녀가 갖는 좋은 긴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재작년에 정말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너무 부모님이 아버님 보고 싶어요. 너무나 보고 싶고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너무 저 천국에 계신 아버님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저에게 한 번도 개인사를 이야기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를 털어놔야 되니까. 근데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남은 부모님, 이제 어머님은 그렇게 갑자기 안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이 현대인이 지금 조선시대 같으면 다 모시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못 모시는 상황들이 이렇게 많아요. 못 모시는 상황들이. 그래서 너무 어쩔 때는 자책하기도 해요. 자, 부모님 어떻게 모셔야 될까? 이런 선택 앞에 놓여 있는 제 자신. 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앞에 두고 불확실한 모호함의 선택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자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불확실하지만 모호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태를 즐깁시다. 오늘 수업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게 우리 앞에 놓인 스트레스 다스리기에 우리가 총체적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판단하고 잘 준비하고 잘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믿음 속에 잘 견뎌내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깁시다. 중간고사 즐깁시다. 동양대학교, 우리 대학교 사랑합시다. 즐깁시다. 이 구호와 함께 여러분 오늘 강의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